순천에서 예술을 먹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1 순천 에코아트 페어 EAT는 생태지향 도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생태도시 순천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지향 미술장터입니다. 아직 미술품의 유통은 물론 아트페어라는 말조차 생소한 순천에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적 네트워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주식회사 앨리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 문화의 정착과 예술 소비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순천 원도심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문화적 활동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과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시민들에게 예술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하는 행사를 넘어 참여하는 미술장터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순천 에코아트 페어 EAT는 평균 50만 원 선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와 다양한 장르의 작품 거래를 통해 순천의 시민들에게 작품 소장의 기쁨과 일상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이라서 가능한 순천 에코아트 페어 EAT를 통해 생태예술의 가치를 품은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을 이루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키순천 존보혁입니다. 예. 위키순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위키순천의 존보혁이 아닌 기획자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원래 이거 게스트가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오프닝을 하면 안 되는데. 오프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살짝 꼬인 것 같은데. 빨리 소개해 주세요. 저 뭐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지? 그쵸. 네. 이거 지금 다 녹음되고 있는 거죠? 이대로 나가면 되겠다, 자연스럽게. 네. 저희 이번 방송이 특별편이잖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낯설어. 뭘 했다고 수줍어하는 거야 지금. 빨리 스타트 해보세요. 스타트. 예,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예술을 먹다 2021 순천 에코 아트페어 EAT 사전 녹음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혁명정신의 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종리 김자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방금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훅 들어오셨어요. 원래 오프닝을 해주신 존보 형님입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백을 반갑습니다. 참을 수 없죠. 네? 네? 공백을 참을 수 없어. 예,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네요. 저는 위키순천 존보혁이 아니라 오늘은 그 한 사람의 게스트로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예, 저 초대받았습니다. 네. 초대받은 분이 오프닝도 하고. 예. 뭐 아무튼 이 방송이 어떻게 지금 편집이 될까 그것도 걱정인데, 저희가 지금 순천에서 기획하고 있는 순천 에코아트 페어 EAT라는 행사와 HMPOD의 만남, 뭐 그런 걸로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또 하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누구 나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너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에코아트 페어를 잘 설명해 주실 분인. 네. 이게 뭔지를 일단 알려야 되니까. 네. 네, 이 EAT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라고 안 하고. 네. 네, 근데 EAT가 그러면은 뭘 담고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그렇죠. 줄임말이죠. 줄임말인데 좀 말장난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준비할 때쯤에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우리 타이틀을 뭘로 할 거냐. 이제 앞으로 이게 1년차가 되고 혹시 내년에 진행되면 계속해서 이 이름을 계속 써야 되는데. 아, 그럴 예정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만약에 2022년에도 저희가 미술장터 행사를 하게 되면 뭔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순천 에코아트 페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 뭔가 임팩트 있는 게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그때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막 그걸 막 생각하면서 혼자 쉬는 날이었는데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코아트 하다가 먹어버려? 이러면서 이제 EAT가 나온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날짜가
순천에서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푸드아트 페스티벌이랑 겹쳤잖아요. 그 이야기를 네. 이따가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AT라고 이제 저는 계속 EAT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에코아트 페어에 지금 정확하게 오늘로 D-14거든요. 딱 2주 남았어요. 네네. 2주 딱 앞두고 오늘 저희 대표 작품도 선정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의 방송은 저희가 지금 기획 단계에서 겪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좀 제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방송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아트 페어가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낯설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순천분들은 네네 작년에 있었잖아요. 아트 페어가.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에 순천에서 미술장터가 열렸었고요. 2020, 그러니까 2020 비커밍 어 컬렉터 BAC라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게 뭐 뜻을 풀자면 뭐 컬렉터가 되어 가는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뚜렷하게 많이 기억나진 않지만 네. 스티커를 받아서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다 스티커라고. 네. 이제 보통 미술 판매를 할 때, 작품을 판매할 때 내가 이 작품이 마음에 든다, 사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스티커를 붙여서 이 작품은 팔렸다라는 걸 보통 화랑이나 갤러리에서 같은 말이구나 하는데, 그 표시를 컬렉터가 아닌 사람이 직접 붙여봄으로써 내가 컬렉터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체험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왜 남의 행사를 내가 설명하고 있지? 의미가 있었어요. 네. 아니 좀 그 비슷한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울에서 계속 쭉 미술장터를 하셨던 팀이었고, 무소속 연구소라는 팀이었고, 그 팀과 저희 지금 앨리스가 공동 기획을 통해서 작년에 순천에서 그 장터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는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다른 팀들과 공동 기획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저희도 이제 그 2020년 행사를 다른 지역의 예술단체와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야, 우리가 순천에서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제 우리의 색깔을 갖고 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죠. 오. 아, 처음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하는 건.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도 할 예정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BAC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분들과 공동 기획을 순천에서 했던 거라면, 이번에는 EAT라는 저희 타이틀을 갖고 이제 해보자라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EAT. 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에코아트를 그냥 ECOART 이렇게 그냥 그 알파벳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저희가 그 순천에서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 그래서 그거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래 맞습니다. 나온 건 줄 그것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 음. 그 행사 기간 중에 왜 기존의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은 푸드만 있고 아트는 없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정말 많았죠. 네, 저는 항상 느꼈고.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네. 그거를 좀 뭐 없진 않았어요. 있었지만 그걸 푸드의 5대5로 이거를 놓고 설명을 하기, 푸드와 아트가 5대5로 있다라는 비중이 그러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죠. 너무 사람들이 다 푸드에만 몰렸죠. 그리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행사면, 코로나 행사 때문에 지금 2년간 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36만 명이 왔다 갔다라는 그 통계가 있거든요. 그럼 36만 명 중에 1%의 사람들이 우리 작품을 사준다면 360개의 작품이 팔릴 거 아니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중저가의 미술 작품을 내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걸로 설득을 했죠. 야, 아무리 미술시장 활성화해봤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뭔가를 걸어놔야 상품이 팔릴 거 아니냐. 그러면 순천에서 1년 중에 제일 사람 많이 모이는 때가 그 시기니까 그때 우리가 아트를 담당하겠다. 예, 야심차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고,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푸드 아트니까 그냥 예술을 먹어버려. 그래서 EAT가 나온 것도 있어요.
저 궁금한 게 그래서 아트가 나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에코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예술이랑 에코가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거예요? 예술과 에코 아트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예술 분야가 소재로 삼았던 것도 자연이고 생태고 인간의 삶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자연의 일부, 저희 생태 환경의 일부가 작품의 오브제로 혹은 또 재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에코아트라는 말은 사실상 이제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유행했던 태동이 된 그런 분야로 많이들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아예 진짜 정말 그 예술과 자연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작품을 처음부터 창작을 할 때도 그것들에 대한 어떤 작품 세계관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에코아트라고 생태예술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예술이 기본적으로 에코를 어쨌든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술이 뭔가 자연을 이용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것들의 물성이나 어떤 도구로 삼거나 소재로 삼거나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그 생태 환경과 인간의 삶의 관계를 좀 주목하는 작품 세계관, 가치관이 좀 더 많이 반영된 그런 예술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과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담는 작품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겠네요. 대부분 이제 그런 작품들이 소개가 되지만 저희가 또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자연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 뭐 산, 바다, 강, 뭐 숲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도심에 살아가더라도 도심에 있는 도시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는 인간의 주변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도시의 어떤 양면성 뭐 이런 것들도 도시 생태계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좀 오히려 더 내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갖자라는 주제 의식이 있는 거지. 장르의 한계는 오히려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 딱 어떤 장르에 국한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너무 또 자연 막 이런 것만 나오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작품을 네. 또 구입해서 소유해야 되는 거니까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네요. 물어본 게 아까 저희한테 살짝 도록에 네.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게 쑥 봤을 때 이래서 에코 아트 페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뭔가 그런 자연, 네네네. 뭐 자연 동물, 친화적인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길래 네. 그래서 그랬나? 근데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원래 한 예술 작품이 자연을 표현하는 게 많았다라고 하니까 또 그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뭐 미술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소개 자료를 또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그게 아니라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든 갖다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 지금 혹시 예술이 네. 뭔가 그 하나에 해가지고 나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술이 아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문학 전공을 하셨던 학부를 전공하셨던 정도의 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일반인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철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르네상스적인 뭔가 혁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신으로부터 인간이 뭐 독립을 하고 그런 개념보다 이제 한층 더 나아간 세계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예술하면은 사실 어떤 딱 멈춰 있는 그림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네. 그것만 전시된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뭐 장르의 다양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입체 작품도 있고 설치하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뭐 자세하게 전시 섹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미디어 작품을 전시하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림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근데 이제 장면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네님하고 수연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종합해 보자면 그 자연을 일부러 가져다 놓고 그것을 그리는 흔히들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우는 정물화, 풍경화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작가가 관람객에게. 왜냐하면 풍경화를 그린다고 하면 그 풍경은 뭐 미세한 바람이라든지 공기의 움직임이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미세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가는 그 장면 하나만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풍경을 보면서 작품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도 그건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을 내가 관람객한테 보여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된 게 풍경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 장면에서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삶과 이어지는 동적인 작품들을 많이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말이 어려워졌나요? 아니요. 이해는 저는 뭐 그냥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둘러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뭐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기획 자료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우선은 지금 저희가 위키 순천이라는 방송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의 그 도시 문화 정책 생태 문화 도시를 꼭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순천시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술도 생태예술 분야의 뭔가 대명사처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술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예술 시장 안에서만큼이라도 생태예술 하면 순천이 딱 떠오르게끔 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됐죠. 멋있다. 생태 도시니까 예술도 그렇죠. 네. 생태 예술하면 순천이 떠오르게 하자. 네, 그런 느낌이 좀 저희들은 강하게 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푸드아트도 겨냥을 했죠. 야, 이제 순천 사람들은 예술을 먹어버리는 맛을 보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이 개념으로 에코아트를 EAT로 풀어서 저희가 설명을 한 것도 있었지만 푸드아트 페스티벌의 행사는 잠정 연기가 됨으로써 저희 행사와는 빠이빠이 하게 됐습니다. 제 이 점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저희 다 순천 시민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예술 작품을 주변에 생활에서 많이 접하시거나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도 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나요? 소장하고 계시나요? 근데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사실. 네. 저는 집에 뭔가가 걸려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액자로만 표현을 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건데 취향이죠. 그렇죠. 네. 그거를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실 맞아요. 한 벽면을 구독하는 서비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 렌탈도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작품의 렌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미술이나 뭐 철학 이론으로 넘어가자면 예술의 이제 복제가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또 트렌드가 이제 그 뭐랄까요? 유명 원화들의 프린팅 제품들이 또 많이 판매가 네. 되고 있고 요즘에 그런 거 예. 정말 많이 걸어 놓으시죠. 근데 퀄리티가 아주 원화와 뭐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또 판매가 되고 있고 워낙에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보니까 뭐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작품을 소장을 몇 가지를 하고는 있어요. 컬렉팅을 진짜로 말 그대로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소품 정도로 대작은 제가 뭐 할 수가 없고 감히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저는 이쪽 계통에 있다 보니까 친한 작가님들이 저한테 이제 사인을 해서 선물을 해주시거나 자기 작품을 뭐 이 정도이지 제가 뭐 아트 상품에 큰 돈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도 좀 예술 소비로 좀 이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연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 바깥 양반은 벽에 뭘 거는 걸 싫어하세요. 벽 자체로 하얀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항상 제 방에 소장만 해두고 있습니다. 한 번씩 꺼내보기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력에 되게 괜찮은 그림이 있으면 달력을 오려가지고 액자에 넣어놓고 그랬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명화
어차피 원본을 내가 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냥 명화를 이렇게 오려서 넣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엔가 삼산도서관에서 그 순천 시민 작가들의 작품 회화 작품을 대여해주는 그게 있었거든요. 서비스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이런 거라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작품이라면은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그 전에는 저도 별로 이렇게 뭐 벽에 그림을 걸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 아까 처음에 딱 소개하실 때 그 중저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너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신 게 맞아요. 저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저는 그 창작을 하는 미술 작가로 활동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기획자지. 당신의 작품을 이 행사에 태워서 나는 팔아주는 거지. 전 그냥 그렇게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의 가치, 물론 예뻐야 되고 그 심미적인 것도 뭔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야 잘 팔릴 거고 그런 요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욕심껏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 가격에는 판매가 어렵다고도 저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장을 하는 문화라면 내가 소비를 하는 어떤 재화의 가치가 포함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팔리겠죠. 어찌됐건 이게 상품으로 작가들도 자기들이 이걸 전업을 했으면 작품을 좀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작품 활동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나 그림만 그리고 싶어 이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완전히 유명한 작가님도 아니고서는. 근데 그런 작품들은 저희 행사장으로는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그 부처죠. 문화체육관광부. 저희도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후원을 하는 행사고요. 거기에서 이 작가미술 장터 개설과 관련된 사업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작품 판매가가 200만 원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네. 대중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춰라가 이 행사의 취지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더욱더 미술품을 소장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가격대는 고정된 그 금액 안에서만 책정이 되게 돼 있고 그렇군요. 저희 그건 처음 알았어요. 네. 저희는 그마저도 우리는 평균 단가를 50만 원으로 맞추겠다가 목표였어요. 물론 200만 원짜리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소 금액이 1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작품 보진 않았지만 네. 그냥 가격만 들었을 때는 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대긴 해요. 10만 원이면. 네.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쵸. 잔님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또 이 부분은 또 작가님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는 제가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0만 원 이하의 작품들을 저희는 그냥 아트 상품이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부터 작품으로 저희는 일단 등재를 해놓은 거죠. 기록을 네네. 표기를 해놓은 거고 10만 원 이하의 작품, 작가님들이 직접 만드신 뭐 그런 소품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작품이겠죠. 그런 경우는 아트 상품 섹션으로 10만 원 이하의 그 상품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근데 대중적으로 다가가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작가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즐기는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처음부터 조금씩 가까워져야 안목도 더 높아지고 진짜 진 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30 세대, 전국의 2030 세대가 다 여기에 열풍이겠습니다만 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맞아요.
전국적으로. 경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점차 음원이나 미술품 쪽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플랫폼마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TV 광고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엄청 비싼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공동 소유자로 참여를 하는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억짜리다. 그러면 지분을 하는 거죠. 투자를 내가 1억 하면 50% 소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10,000원 단위부터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1억짜리 그림에 1만 원어치가 내 소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으로 나한테 환원이 되고 뭐 이런 건데 미술 시장에서도 당연히 수도권과 광역시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젊은 2030 세대 일반인 컬렉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경매 옥션 이런 걸로 예술품을 많이 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잘 몰라요. 30대, 20대 이 친구들은 다 책으로 예술을 배운 세대라서 물론 다른 세대들도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밀접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작품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작가가 앞으로 큰 성장을 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공부하는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될 만한 게 저희 아트페어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방금.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은 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모이신 건가요? 어떻게 작가분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젊은 컬렉터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 되고 수요가 발생하는 곳으로만 아트페어 행사들이 몰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후원을 해주는 뭐 문체부나 뭐 예경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예 또 단서를 단 게 지역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서울, 부산, 장터 개설은 금액을 깎겠다. 그리고 서울, 부산은 외 지역에서 하는 지역 장터의 경우에 가산점을 더 주고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사 볼 때 거의 서울 가가지고 이제 발표 심사를 했는데 도대체 왜 순천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거의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역으로 저는 그러면 왜 순천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너무 멋지다. 그니까. 왜냐면 당황해서 전 물어봤거든요. 이거 너무 이상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안 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분들은 생각은 광주 전남 권역이죠. 보통 전남 광주 권역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출되는 곳이 다 광주 쪽에 몰려 있습니다. 목포 광주 쪽에 몰려 있어요. 비엔날레도 있고 광주 광역권 ACC 있고 뭐 비엔날레 있고 또 목포대 같은 경우도 미대 있고 조선대 뭐 전남대 다 미대 있고 근데 없어요. 순천은 동부권이죠. 이쪽은 미술계통의 대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은 다 그쪽에 몰려 있는 거죠. 너무 편향되어 있네요. 네, 엄청 그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작가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데가 다 거긴데 전남 동부권에 뭐 난 이렇다 할 작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미대 있어?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미술 장터인데 작품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품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남 서부권과 전남 동부권의 인구는 어디가 더 많냐라고 치면 당연히 동부권은 인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뭐 100만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소비시장은 여기 있는데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서부권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림 싸들고 동부권을 와서 팔아야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흥미진진하다. 되게 논리적이고 나 설득당했어. 아니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 논리는 이거였어요. 그쵸. 아니 오해 시장이 열리면 장사꾼들이 가야지. 물건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장이 열리는 곳으로 가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태도적으로 봤을 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작품 팔 생각이 없다는 거네? 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심지어 수도권에서 혹은 외국에서 미술 전공하시고 순천 지역 출신이신데 그쪽에만 시장이 있다 보니까 내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작품 활동하고
뭐 갤러리에 내 작품 걸고 이래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해서 전남 동부권 순천 광양 여수 이쪽 출신들 작가님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터를 그 작가님들의 출신 지역에 만들어보고 싶었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진짜 좋네요. 지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발표. 그래서 선정이 됐겠죠? 네.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뭐 아니요,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고난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있죠 지금. 네, 지금 머리 아픕니다. 지금 주신 자료만 해도 굉장히 두꺼운데 네. 지금 이게 추려서 주신 거잖아요. 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세요? 뭐냐고요? 네, 지금 제일 힘든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이제 끝났는데 앞으로 이제 2차전이 남았는데 작품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거를 도록으로 이제 자료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힘들었고 이제 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장소 이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한다 안 한다 연기를 했다가 또 뭐 어쨌다가 막 처음에 저 9월에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하자. 그러면 남문터 광장 우리 같이 쓰려고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우리 이미 사업을 따왔어. 순천시 써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에 거기서 자기들도 쓰겠대. 그러면 이제 장소가 겹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분할을 해서 한번 써보자. 그런 논의를 1차 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10월 달로. 아니 순천에서 예술 먹는다고. 이틀하고 내가 다 이름 다 이렇게 지어놨다고. 푸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 우리도 행사를 10월 달로 옮기자. 라고 했는데 저희가 11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사업은 끝내야 돼요. 10월 안에. 그래서 이번에도 연기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시오.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소. 그냥 진짜로 떠 먹여드리겠소. 그냥. 애초에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겨냥 안 했던 것처럼 하겠소.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라고 이제 장소 섭외 과정이 굉장히 좀 확정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아까 설명할 때 전혀 그런 게 안 드러나가지고 처음부터 애초에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염두에 안 해두고 만든 사업인 줄 알았어요. 설득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발표 가서도 설명이 너무 좋네요.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에 36만 명이 온다고요. 미술 작품 최소한 그 사러 올 사람들이 36만 명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표본수가 높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였거든요. 코로나인데 되겠어요? 이제 뭐 이런 질문도 받았었고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단독 행사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힘든 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여수 MBC나 뭐 LG 헬로비전이나 뭐 이런데 뭐 인터뷰들이 뭐 몇 군데 잡혀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많이 사람들이 많이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관람객 수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들이 얼마나 팔리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맞아. 많은 부분에서 이거는 관람객보다도 작품이 어느 정도 많이 팔렸냐. 근데 저희는 첫 해니까 목표치를 굉장히 적게 잡고 있어요. 일단 단계 밟아 나가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아까 자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뭘 모른다 라는 개념으로 보셨을 때 이런 정도의 작품, 이 정도 크기의 작품, 이 정도 기법이 들어간 작품들은 어느 정도 가격선에 책정이 되어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는 그냥 오셔서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운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판매 이야기를 한 게 이미 그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솔드아웃이 많이 붙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가 어디 갔냐? 가려운 부분은 이제 긁어주셨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작년부터였거든요. 작년에 저희 장소에서 행사가 또 열렸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온라인 장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미술 작품을 올려놓은 쇼핑몰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작품 정보가 있고 근데 모니터로만 봤을 때는 그 작품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시장을 간다. 그러면 이 작품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위해서 그 분위기도 연출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시를 오픈을 해놓고 그 이렇게 뚜벅뚜벅 모니터상에서 걸어갈 수 있는 3D 카메라 촬영을 했어요. 올해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2달 만인가 3D 카메라를 이제 유럽에서 수입한 걸 받았어요. 그걸 와우. 가지고 도입을 해서 할 겁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나요? 증강현실까지는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죠? VR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조금 생동감 더 있게 보실 수 있게. 오, 기대되는데요? 오. 내가 작품을 측면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고 조금 내려다보면 어떤 느낌이고 정면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고 몇 미터 떨어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고 이런 느낌을 좀 최대한 실감나게 연출을 해드리고자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온라인 장터는 지금 판매를 개시를 했습니다. 오. 저희가 9월 추석 전부터 오픈을 했거든요. 작품들이 뭐 알아보시는 좋은 작품들은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팔리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실물을 보지 않았는데도 팔리고 있다는 게 작품 이미지만으로 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정보 같은 걸 보면 대강 어느 정도 크기의 작품이 어떤 이미지로 연출되겠다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는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온라인 채널이 2가지인데 그래도 가장 대중적인 또 많이들 찾아주시는 네이버 스토어에 저희가 입점을 해 있거든요. 저희 주식회사 앨리스의 캐릭터인 무기 이름을 따가지고 무기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묵이 스토어, 네. 예. MUGI 예. 어렵다. MUGI 아이.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닷컴 MUGI를 치시면 예, 무기 스토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시면 저희 이제 만나실 수 있고 그냥 그것마저도 귀찮으시다 그러면 주식회사 앨리스 가로 주 앨리스 이게 안 되고요.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앨리스 치면 도메인 이름이 앨리스.kr 거기로 들어가시면 비대면 미술장터 전용 카테고리가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페이 결제하시려면 스마트 스토어 쓰시는 게 여러모로 경제생활 하시는 데 도움 될 거예요. 여기 그 아트페어에 나온 작품이 350여 점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350여 점이 다 솔드아웃이 붙어버리면은 못 팔리죠. 네. 예, 그 작품들은 실제로 전시는 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판매 완료가 됐다고 스티커들이 이제 붙어지겠죠. 그걸 보는 재미도 또 쏠쏠하겠네요. 그 어떤 작품이 팔렸구나 이런 것도 네. 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제 판매가 되지만 컬렉터 분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아트페어 기간 중에 판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트페어 행사 종료 후에 작품이 배송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소유한 작품이 전시장에 걸리는 것까지 이제 컬렉터 분들은 내가 사놓고 와서 또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예술품이라 그래서 회화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웹툰 작품도 전시가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장르를 특화하고 그리고 또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좀 뭐 어쩔 수 없는 그 시장 구조인데요. 전남이든 뭐 서부권이든 광주든 동부권이든 작가님들의 연령대가 좀 높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하고 진짜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전남층의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작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의 연령대도 좀 높으세요. 그래서 그 청년 예술인들이나 또 청년 컬렉터들을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그 신인들을 좀 많이 발굴하는 편이고 그리고 순천에는 글로벌 웹툰 센터도 있고요. 또 니네 미대 있어 했지만 순천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배출된 뭐 웹툰 작가분들이 또 작품을 출품을 해주셔서 그 디지털 페인팅 작품을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프린팅 제품들이죠. 그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그 웹툰 그 기반한 디지털 페인팅 작품은 비교적 일반 작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프린팅 작품이다 보니까 넘버링이 이제 붙고요. 001번, 002번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넘버가 계속 붙거든요. 그래서 파나 맞아요. 전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찍어내지 않고 내가 딱 20개까지만 이걸로 찍겠다라고 해서 딱 20개
밖에 없는 그런 넘버링된 작품이기도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파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아예 이제 나중에는 파나 트레이 자체를 작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디지털 페인팅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은 동일하게. 예. 기대가 되네요. 일단 전시 파트가 또 ABC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전시 파트까지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시 파트랑 또 다른 파트가 뭐 와서 그림만 그냥 보고 네네. 작품만 보면 또 뭔가 좀 재미가 없죠.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대 프로그램들 이제 직접 뭔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마련을 해 두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쪽 뭐 혹은 뭐 순천 문화재단 뭐 이런 여러 순천에 있는 기획자분들 그다음에 또 센터 뭐 이런 기관 이런 곳들한테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더 많은 또 참여를 또 하시라고 부대 행사 같은 걸 좀 마련해뒀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정확하게 윤곽이 이제 잡혀지는 대로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메인 전시와 특별 전시, 기획 전시 이렇게 ABC 섹션으로 전시 섹션을 세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메인 전시 부분은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 전시 공간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등장하네요 오늘 남문터 광장. 예. 이참에 우리가 확 띄워드리려고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시 공간이 생각보다 꽤 넓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네. 맞아. 그 밑에 지하라고 네. 해야 되죠? 네. 전시 공간, 그러니까 기획 전시실 있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고, 역사 기록관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동을 다 합치면 그걸 전시 공간으로 꾸미면 제가 알기로 한 150평 정도 될 거예요. 실측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메인 전시에 오셔서도 섹션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이제 파트별로 코너가 있고. 메인 전시에는 저희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담겨 있죠. 작품도 담겨 있고 그 작품을 실제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 저희 굿즈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굿즈도 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있고 무료 증정 굿즈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또 특별 전시가 있는데 이 특별 전시에 참여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좀 맛보기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메인 전시 공간에, 그러니까 저희 행사장의 인포메이션 기능과 장터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의 가장 큰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네, 메인 전시.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350여 작품 정도가 전시될 예정이고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특별 전시는 뭐를 하는 건가요? 특별 전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특별함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작품이 있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미술 분야의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설치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뭐 쌓이면서 완성태가 나와야 될 작품이 되는 그런 특별 전시 개념이고요. 주로 설치 미술이나 미디어 전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문화의 거리가 뭐 공방이나 카페도 있지만 갤러리 공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내에 지금 있는 갤러리 조그만한 소규모의 전시장을 4군데를 선정을 해서 각각의 작가님들이 이곳에서 시민분들과 뭔가 참여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작품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전시가 4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뭐 작업실의 오후가 있고요. 조강훈 아트 스튜디오가 있고 예술공간 카메라타가 있고 기억의 집 이렇게 4곳이 특별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 그 메인 전시 행사장과 문화의 거리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네네. 문화의 거리 쪽을 이제 곳곳을 저희 리플렛을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투어하듯이 좀 둘러보실 수 있게끔 좀 스페셜 전시를 좀 마련을 해뒀습니다. 좋네요. 네, 딱 여기 붙어있어가지고. 가시면 뭔가 체험도 좀 이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특별 전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각각의 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특별 전시에 딸린 부대 프로그램은 미리 좀 소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특별 전시와 함께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AT랑 또 연관이 있겠네요. 네. 얌이니. YUM 그냥 야미 뭐 이런 거 들어보잖아요. 네네. 그냥 얌이라고 했을 때 음식을 얌얌 먹다의 그냥 의성어 정도? 예. 네, 뭐 그것도 있고 맛있다 이런 예, 의미도 야미 있고. 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얌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얌얌 할 때 그 진짜 얌. 예. 먹는 그거를 표현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술을 먹다이기 때문에 아트를 맛있게 맛보실 분들을 모집한다는 차원에서 얌이라고 하는 저희가 애칭을 부여했습니다. 일종의 이 특별 전시 작가님들과 함께 그 각 특별 전시에서 활동을 하실 일종의 서포터즈 혹은 시민 작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의 애칭을 저희가 얌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다 모집이 됐나요? 아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모집을 할 예정이신가요? 작가분당 그 야미들은 뭐 최대 6명까지 저희가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뽑으시는데요? 지금 대부분 작가님들이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지금 모이셨고 가족 단위 혹은 친구분들이 신청하신 경우도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인스타 아이디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sc.eat입니다. E.A.T. 아니고 그런 거 없고요. sc.eat. 네. sc.eat. 예, 이거 치시면 바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야미 참여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야미가 되셔가지고 각각의 내가 어떤 전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걸 고르실 수가 있고요. 작가님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작품을 또 설치를 해보고 구상도 해보고 작가님들과 함께 또 아티스트 토크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도 진행하실 수 있고 행사가 끝난 뒤에 이 작가님의 팬이 되어서 나중엔 디프리도 함께 하는 그런 행사까지 뭐 자유롭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얌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그냥 저희 기획 회의 중에 나온 건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좀 참여를 이루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분들은 작품만을 보기보다는 작품이 설치되는 그 과정 자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의 전시가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철수까지 또 이루어지고 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자. 그게 이제 아미의 출발점이었죠. 네. 이거 좀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시간이 되면 같이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술 산업이라는 게 사실 작가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크리에이팅도 있고 네네. 뭐 설치 예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진로 교육으로도 되게 괜찮은 체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특히나 뭐 미술 시장 뭐 예술 산업에서는 진짜 맞는 말씀하신 게 똑같죠. 그 뭐 아이돌 가수 하나 있다고 치면 그 아이돌 가수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그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속사도 있어야 되고 스텝도 있어야 되고 뭐 카메라 무대 뭐 설치해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된 그것들을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작품이 판매가 됐고 너무 작품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작가와 그 작품만이 생각나지 그 전시장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가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 전시는 이 작가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야미가 같이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순천이 최소한 문화도시로 진입을 하려면 예술인과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그게 생태문화도시로 가는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답은 내놨어요. 방침은 내놨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방침이 그래요. 그냥 예술인과 일반인들의 경계를 허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방향은 정해졌고 비전은 정해졌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실전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개념의 것이 이번 야미라는 프로그램의 거창한 비전입니다. 네. 좋네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저희 이제 뭐 내년 또 뭐 미술장터가 있으면 그분들 소식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그 전시 기획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작가님들과의 작업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 온라인 장터는 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행사가 종료돼도 이제 그런 활동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순천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일반적인 소식들을 이 야미가 되셔서 구독을 하시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C, 기획 전시. 예, 말 그대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획을 해봤냐? 힘이 좀 빠지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기획을 해봤냐? 네. 순천 창작예술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장안 창작마당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순천 창작예술촌의 하나의 거점 공간인,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좀 받고 있죠. 장안 창작마당에 입주해서 활동을 하셨던 작가님들의 역대 그 레지던시 입주 작가님들을 좀 모셔서 이분들의 작품을 좀 맛보기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룹 전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작예술촌 레지던시 기획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공장 1945 순천시 장천 2길 30-32 전시 공간에서 지금 현재 오픈했고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먼저 오픈을 했군요. 네, 사전 오픈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림을 이제 미술장터 메인 전시 오픈하기 전에 오셔서 그림을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스티커만 찍어놓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판매가 완료까지는 아니고 판매 예약이 된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 이런 예술에 되게 갈증이 많았나 봐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많이들 이제 좀 그래도 좀 알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내 방에 그림을 건다라는 개념의 작품 소장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다못해 개인 사업자여서 카페, 공간, 식당 이런 점포를 운영한다 해도 인테리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또 식당 점주님들, 카페 사장님들이 작품 사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렇겠네요. 오브제로 하나에. 네. 그래서 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작품 렌탈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기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고.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또 사갈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어느 분야라고 마찬가지겠죠. 어느 작가의 팬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작품이 순천 지역에서 걸렸다더라, 혹은 서울 인사동에서 걸렸다더라, 이렇게 되면 컬렉터들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림을 보고 구매를 하죠. 성지순례 같은. 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그걸 얘기 안 했네. 저희 행사 기간이요. 그래서 네. 장소만 말하고 날짜를 말 안 했어. 2021년 10월 8일 금요일부터, 원래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10월 8일부터 8, 9, 10 이렇게 연기가 됐었습니다. 금토일 이 황금 같은 그 연휴 기간을 호로록 이렇게 잡수시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셨습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 전시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가 그 한글날 연휴 있는 그 주죠? 네, 맞습니다. 뭐 아무튼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에 또 선전을 기원합니다. 예. 좀 어느 정도 에코 아트 페어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좀 이해가 됐어요. 왜 이게 이 메인 전시 왜 전시가 3개나 나눠져 있어? 막 이러고 보면서 그러고 막 도대체 몇 작품이나 되길래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미술 시장 장터이고, B는 내가 뭔가 부대 행사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전시.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뭔가 좀 활동 기록,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참여하신 많은 작가분들이 순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좀 많아요. 순천 자체를. 일단 10월 8일에 스타트가 되지만 기획 전시는 사전 오픈을 했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가 말로 해서는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고 인스타그램 sc.eat 팔로우 하셔서 생생한 정보를 구독해 주시면 더 실시간으로 저희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주체와 주관은 해야죠. 주식회사 네. 앨리스입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저는 소속을 밝히지 않으셨죠? 밝히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로써 알려지게 되었네요. 제가 여기에 그 팀장이죠. 팀장이 이렇게 소리를 맨날 듣는데 네. 제가 이 김 팀장이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 앨리스입니다. 공동 기획으로 참여해 주신 단체 디투문화 공동체 그리고 순천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혁명정신 공동 기획으로 참여해 주셨고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작가미술장터 VAM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녹음은 이렇게 사전 녹음은 제가 마무리하는 거 아니죠? 클로징 하세요.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자기소개도 예알못이라고 예술 잘 모르는 예알못이라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종리가 그렇죠. 저품격 종합문화예술 리뷰 컨텐츠 방송이에요. 그래서 차마 예술을 모르겠다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티를 안 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도 예알못인데 네. 궁금한 거 여쭤보고 근데 다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자랄 있겠습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배우세요. 다들 가셔서 아트페어 가셔서 어디에 스티커 붙어 있는지 보시고 안목을 좀 높이시고 잘 모르겠으면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설명 안 해주세요? 공동기획으로 참여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그쵸. 8일부터 해가지고. 근데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죠. 오늘은 에코아트 페어가 도대체 뭔가.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또 나와서 뭔가 얘기해야 되나요? 다음 주에 나오셔서 부대 행사에 부대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부대 행사. 어딜 도망가시려고. 다음 주도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고 저는 다음에 그러면 또 부대 행사 설명드리고 10월 8일에 저희가 이제 남문터 광장에서 HMPOD 공개 방송도 일정을 잡아두었으니까 그것에 대해 예고를 하면 되겠군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답해한다 지금. 존보영님 답답해한다. 김 팀장님으로서 지금 있기가 지금 엄청 어색해하고 계세요. 네, 좀 어색하네요. 얼굴 빨개졌어. 게스트로 이렇게 제가 뭔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게 다른 방송에서는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그때는 아예 인터뷰이니까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는 어떤 그 방송에서 이렇게 파생된 특별 프로그램의 게스트 개념으로 나온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빨리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까지. 네. 그러면 오늘 특별편으로 편성된 순천에서 예술을 먹다 순천 에코 아트페어 EAT 사전 녹음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